안녕하세요. 호코치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기본적인 경우의 수 구하는 거 했었고요. 그래서 합법칙하고 고법칙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호로는 MPR이라고 정리를 하죠. 자,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이게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 개수. 그리고 이 r이 선택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옆에 조건을 보시면요. 어때요? 0보다는 크고 r이 n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순열에서 조금 중요한 계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n의 계승이에요. n의 계승, n의 계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n의 계승이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우리가 n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승이라고 잘 안 읽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원래 이러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n 느낌표로 기호로 쓰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읽죠. n 팩토리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4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네, 계산하면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4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순열 계산하는 거는 이제 밑에서 할게요. 순열은 기호로 쓰는 것만 잘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자, 첫 번째는 NPN이에요. 예를 들면 NPN이라는 거는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해요. 어떻게 되냐면 P에 3에 3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숫자 카드 3개가 있다고 합시다.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 카드를 갖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정리하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만들죠. 또 하나는 1, 3, 2. 그 다음엔요.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면 2, 1, 2, 3이라는 숫자 카드 갖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전체예요. 몇 가지죠, 진짜? 네, 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도 6가지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그 계산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금 예를 들어준 요 설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N은 M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뭐 MPN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냥 몇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는 잘 쓰고 어쨌든 이렇게 쓰면 계산은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2번, 3번은 약속입니다. 2번, 3번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MP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 1이라고 얘기하고요.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우리 그냥 약속한 겁니다. 어, 약속했고요. 자, 4번, 5번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4번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면요. P에 4에 뭐 3이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첫 번째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빠져서 계산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n-에 r마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 써져 있는 거에서 하나 적게끔
2까지 곱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돼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하시면 돼요. 왜냐면 R이 3이니까 6에서 하나를 뺀 거, 3에서 하나를 뺀 2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부터 시작을 해서요. 4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개수만큼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3개죠. 그래서 하나, 이거 안 보여. 하나, 둘, 3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4, 3이니까 2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생각해도 되고요. 이것보다 하나 적게까지 하는 거니까 뭐 같은 의미죠. 자, 5번 볼게요. 5번. 5번이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여요. P에 N, R 이렇게 되면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 있던 거 그대로 할게요. P에 어떻게 돼요? 4, 3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쓰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얼 밑에는요. 4-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되겠죠. 맞아요? 그 얼마예요? 위에는 4, 3, 2, 1 이렇게 곱해져서 나올 거고요. 밑에는요. 1 팩토리니까 1이겠죠? 얼마?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 이렇게 계산되죠. 네, 같은 의미예요. 4번하고 5번은 어차피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의 5의 2다 그러면 아까 4번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5로 시작해서 2개니까 5 곱하기 얼마? 4까지만 적으시면 되죠. 얼마? 20 이라고 적을 거고요. 밑에 5번처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P의 얼마예요? 5, 2라고 쓰면요. 위에 5 팩토리얼이고 밑에는요. 5-2의 팩토리얼.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4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얼마? 2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든 좋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의 계산 방법들은 꼭 익숙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계산 끝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게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예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해볼게요.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MP3이 60이래요.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n부터 해서 어떻게 돼? 3개를 곱할 건데 n 그 다음 거 뭡니까? n에서 하나 뺀 거. 맞죠? 그 다음에는 n에서 2개 뺀 거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지금 작아진 거예요. n, n-1, n-. 예를 들면 이게 7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은 하나 뺀 거, 6. 그 다음은 하나 뺀 거, 5. 이렇게 정리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7이 뭔지, 요 앞에 n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문자로 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게 얼마라고? 이게 60이구나 라고 정리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뭐 다 풀어서 3차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적당히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얼마 해볼까요? 한 10 정도 해볼까요? 아니다. 10이면 너무 많다. 그쵸? 5 정도 해볼까요?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러면 어때요? 60이에요. 딱 맞았어. 그렇죠. 잘 찍었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n이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어차피 n은 자연수일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 풀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지명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비례식으로 나옵니다. 비례식 어떻게 나왔어요? MP2 대 N 플러스 1 P3이 1대 11이다.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자, MP2 대 N 플러스 1 P의 3이 1대 11이다 라고 정리되니까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랑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에 p의 3은 11에 np2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거, 왼쪽 좌변부터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엔요? 곱하기, 얼마? 이거 다음 거. 이거보다 하나 적은 거. 얼마? n. 그 다음은 n-1이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이거랑 뭐랑 같아요? 11 곱하기 n 곱하기 n-1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 똑같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2식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식이 돼요. 이만큼이야. 구분되시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계산하면 계산이 이렇게 할 거예요. n-1, n-1를 서로 약분하면요. n 플러스 1이 얼마다? 11이다 라고 정의되고요. n은 얼마예요? n은 10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7PR이 210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7부터 곱해질 거예요. 이게 210이 나올 겁니다. 자, 3번 문제예요. 210이 나올 건데 어떻게 돼요? 7. 그 다음 뭐 곱해져요? 6 곱해지겠죠? 얼마 6, 7에? 6, 7, 42. 그쵸? 그 다음 얼마 곱해져요? 5 곱해지겠지. 그러면 42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 20, 5, 4, 20, 210이죠. 그러면 얘까지는 딱 곱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곱하면 210이 나옵니다. 그래서 R은 얼마예요? R은 몇 개 곱했어? 3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네, 계산은 뭐 연습하면 금방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5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계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건 NPN 같은 놈이죠. 무슨 얘기냐면 5명이 있는데 5명을 선택해서 5명을 나열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5팩토리얼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5, 4, 3, 1 계산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얼마예요? 20에 6이니까 120이라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래, 의미를 좀 더 볼게요. 의미를 봐봐요. 의미는 일렬로 세우니까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니까요. 일렬로 세운다는 거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서 있고 B라는 학생이 서 있을 때 하고요. B라는 학생이 서 있고 A라는 학생이 서 있을 때가 서로 다른 거예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B부터 시작해서 A까지 이 순서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가 5명이니까 5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칸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자리를 만들고요. 하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 명씩 들어와요? 자,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전체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몇 명이? 5명 중에 1명이니까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2번은요, 한 명 섰죠? 1번 자리에서 한 명 섰기 때문에 여기 몇 명 와요? 4명이 올 수 있다. 3번 자리는요, 2명, 앞에서 2명이 섰기 때문에 3명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2명, 1명,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줄 서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요? 따로 일어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곱하기 연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계산 얼마 나오죠? 120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위에 거랑.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걸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틀을 만든다. 그래서 약간 사고의 틀 또는 어떤 접근의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접근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접근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조금 정리를 하면요.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운팅 하는 거예요. 카운팅. 그러니까 센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세야 되냐면 중복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셌던 거 또 세면 안 되고요. 누락도 하면 안 됩니다. 누락이라는 건 빠뜨리는 걸 의미하죠. 이거 2가지를 뺀 상태로 세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도구로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뭐 수영도나 아니면 진짜 일렬로 다 나열하거나 이런 것들의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순열 이런 거는 왜 배우냐면요.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다 나열하거나 수용독으로 되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약간의 편리성에 대한 도모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아, 센다. 뭐 여러분 표현은 뭐라 그래요? 이거 뭐 노가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셀 수만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 풀 수는 있습니다. 셀 수만 있으면. 그래서 세는 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풀고 싶으니까 공식도 쓰고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넣는 건데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거 아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볼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데요. 자, 이 반장하고 부반장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랑 똑같냐면 얘네는 그러니까 직책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면 제가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거 이거 접근의 틀로서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장이 있고요. 부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되면 되죠. 그럼 반장이 올 수 있는 건 몇 명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그쵸? 5명 중에 1명이 오고 부반장은요? 반장 된 애 빼고 나머지 몇 명, 4명, 그다음 몇 가지? 20가지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열 배웠으니까 순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의 전체 얼마예요? 5명 중에 몇 명?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 그럼 어떻게 계산돼요? 5 곱하기 4다. 이렇게 정해져요. 얼마? 20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야, 뭐, 그럼 당연히 공식 쓰면 편하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설명을, 그러니까 요걸 듣고 난 다음에 얘를 들으니까 쉽지, 얘만 단독으로, 2번만 단독으로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방법, 이 방법들을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은 순열을 배우니까, 이건 순열 문제야 라고 하고 접근하지, 만약에 이게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막 중복조합 막 이런 것들 막 섞여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걸 쓰는 건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는데 내가 논리적이고 중복도 안 되고 누락도 안 시킨 상태에서 설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공식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예제 3번인데요. 이번엔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네요. 홈 플러스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어떻게 생겼어? H와 S가 양 끝에 온답니다. 자, 홈 플러스 8개의 문자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H하고 S가 양 끝에 오니까요. 자, 보세요. 제 틀 또 만들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들고요. HS가 온대요. 그럼 HS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봐봐요. 홈 플러스에서 홈 플러스 한번 써보자. 홈 플러스에서 지금 뭐 갖다 썼냐면 H랑 S는 배치를 했습니다. 뭐 남았어요? OM이 PLU 전체 6개 남았죠? 그럼 여기 몇 개?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첫 번째로 쓰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은요, 5, 넷, 셋, 둘, 하나 와서 다 곱하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기랑 여기는 정해진 거예요. H랑 S랑. 그 다음에 안에는 어떻게 돼요? 안에는, 600으로 계산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600돌이야. 왜? 안에 가운데, 알맹이란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쓰고요. 곱하기. 이걸 H랑 S가 정해졌다는데, 양 끝에 온다는 거는 S랑 H가 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체 몇 가지예요? H부터 시작해서 600 한 다음에 S로 오거나, S로 시작해서 600 한 다음에 H가 오거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몇을 곱해줘? 네, 여기다가 2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계산하면 얼마냐면요. 654321 다 계산하면 24에 720인가요? 자, 그래서 여기 얼마 된다고? 720에다가 2를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얼마에 1440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자,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네, 2번 볼게요, 2번. 이번에는 H와 P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예요. 세 개의 문자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H하고 있고요. 하나, 둘, 세 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P 이렇게 써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H하고 P 사이에 지금 몇 개의 문자가 들어있죠?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하나의 뭉태기로 다녀야 됩니다. 남은 건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 5개의 문자를 갖다 썼으니까요. 남은 거는 3개의 문자가 밖에 남아있을 겁니다. 됐죠? 번호 2번.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네모부터 이제 녹색부터 좀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안에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몇 개죠? H하고 P를 뺀 몇 개? 6개가 남아있어요, 6개. 그러면 6개의 문자를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6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순열을 이용한다 그러면 전체 6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H하고 P하고 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또 몇 가지 나와요? 2가지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6P3하고 2개까지 하면은 이 박스가 다 채워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몇 개 남았어, 문자는? 박스 다 채워졌으니까 3개가 남았지? 그러면 요 3개 하고 이 박스까지 해서 자리 배치를 해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모 문자가, 빨간 문자가 나오고 긴 네모가 나오고 네모 이거 가능하죠? 또 어떻게 또 가능해요? 네모 문자 2개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긴 문자가 나오고 뭉태기가 나오고 그다음 하나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녹색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들 나머지 3개의 문자와 함께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에 그러면 4팩토리얼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이거 지우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없어져. 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6p3 얼마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이 좀 더러운데, 자, 얼마죠, 여기가?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6, 5, 31, 120인가요? 120에다가 2까지 합시다. 얼마입니까? 240까지겠네요. 됐죠? 이건 얼마예요? 24죠? 계산하면 240 곱하기 24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얼마예요? 0, 4, 4, 6 쓰고 1, 4, 2, 8, 0 쓰고 0 쓰고 여기 얼마? 480 이렇게 하면 되겠네. 0, 6, 7, 5760까지인가요? 57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나?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 이번에는요. 0,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6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를 한 장씩만 이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6개를 갖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다음에 구하시오. 5자리 자연수 개수래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5개 뽑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네, 틀리죠. 땡 이렇게 됩니다. 왜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0을 조심하셔야 돼요. 0을. 자, 그러면 틀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고요. 5개를 만들었는데 내 카드는 전체 6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올 수 있어? 0을 빼고 5가지가 올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맨 앞에서 0이 아닌 숫자들을 갖다 배열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둘, 넷, 6개 중에 하나를 뺐지만 0이 다시 들어오니까 5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은요 4, 3, 2까지 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얼마일까요? 600인가? 그쵸? 이만큼이 100이고 이게 6이니까 6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2번 볼게요. 2번. 홀수의 개수랍니다. 홀수. 자, 홀수는 어디서 판단할 수 있죠? 이거는 홀수인지 아닌지를 자연수가 1의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1의 자리. 그럼 한번 상황을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만들고요. 자, 상황을 나눈다는 거는 첫 번째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1, 2, 3, 4, 5. 그러니까 0, 1, 2, 3, 4, 5에서 홀수인 게 뭐냐면 1의 자리가 1일 때 아니면요 3일 때 아니면 5일 때 요 세 가지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번에 했죠. 상황을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가 1일 때는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1을 빼요. 그럼 어떻게 돼? 0, 2, 3, 4, 5가 나오고요. 전체 5개, 1을 뺀 나머지 5개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0까지 빼야 되니까 얼마?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0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0, 2, 3, 4, 5에서 하나 들어간 거 빼고 0도 다시, 그러니까 0까지 빼서 4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들어오죠. 0이 더 들어오니까 이것도 뭐 얼마 되겠어? 4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뭐뭐 뺐어요?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 거 1 빠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간 거 빠지고 두 번째 들어간 거 빠졌어요. 몇 개 남았어? 3개 남고 2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겠죠. 그 얼마예요? 계산하면? 계산 한번 합시다. 얼마입니까? 4, 4, 16에 48에 96인가요? 네, 96 이렇게 될 거고요. 3은요, 3. 3은 또 어때요, 근데? 3은 똑같이. 3 빠지고, 첫 번째 자리는 0도 빠지니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앞에 2개, 그 다음 3까지 빠지니까 3가지, 그 다음 2개 이렇게 갈 겁니다. 2가지. 됐죠? 5번도 어떻게 했어요? 5가, 1의 자리가 5일 때도 어때요? 여기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시에다 똑같이 계산하면 96, 96이고, 첫 번째 1의 자리가 1, 3, 5일 때가 다 상황이 다른 상황,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칙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럼 얼마예요? 96 곱하기 3이구나. 그 얼마? 6, 3, 18에 270이니까 288? 네, 288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자, 여기까지 끝이겠고요. 오늘 한 것들은 뭐 순열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순열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순열의 기본적인 계산 맨 처음에 보시면 순열 기본적인 계산하는 거, 순열 의미,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리고 팩토리얼이랑 이런 것들 의미들 잘 아시고, 그리고 꼭 공식을 써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